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8% 소폭 상승을 하면서 102,9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78만 주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바이오 섹터는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 있는 종목들한테 좀 수급이 세게 붙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이 나오면서도 또 신약 부분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가는 기업보다 그냥 미래의 멀티플을 확 땡겨올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펩트론이나 올릭스 아니면 젠백스 같은 기업들한테 수급 처리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반도체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시기 때문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저께 SC제형 부분에 대한 거를 승인 처리를 받았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하루 조금 올려치더니 오히려 또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올릭스나 젠백스 같은 기업은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성장주 기업들한테 수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가치주나 뭐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주들은 나중에 실적 시즌에 가가지고 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ADR 지표가 좀 빠집니다. 말 그대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연일 선물 포지션을 순매수세로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급등이 안 나오게 막기 위해서 기관들 쪽에서는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보면은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매도를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릭스 같은 기업들은 또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올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오늘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타점 부분이랑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핵심 물량 자체는 이 구간에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3,000원에서부터 한 4만원? 4만원에서부터 한 35,000원 구간까지인데, 이 구간에서 여기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OBB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랫거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더 명확한데, 지금 보시면은 기준점을 한 10만 원대로 잡으면 되겠죠? 한 10만, 9만 9천 원까지 잡아도 되겠는데, 이 구간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보시면 아랫거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수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구간 밑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를 잘 출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주가가 하루 내내 올라가고 다음날 빠져야지 그게 단기 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키면서 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날의 분봉상을 보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가를 포지션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요, 당일날 올라갈 때마다 단기 차익 매도를 그때그때 출회를 시켜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우상향적으로 가고, 또 오전에 조금 뺐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들어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방권이 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장대양봉 형태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수급이 붙어가지고 이 포지션적인 부분을 완전히 위로 세게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가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차익 매도를 시키고 가서 올렸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1차적으로 올렸다가 지금 여기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또다시 2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가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하반기 때 SLR 수령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병성 치료제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임상 추진하고 기술 이전 준비가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함부로 주가를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은 횡보선을 가져가면서 매집선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올려쳤다가 밸류 반영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면 출회가 됐지, 여기에서 먼저 단기 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집선 형성, 위로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위로 올려칠 때 두 번에 걸쳐서 올려쳤고요. 여기 동일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신용잔고 부분은 올려쳤었을 때보다 더 올라와 있고요. OBVC는 더 올라와 있고, 신용잔고 부분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기관 수급이 매도세를 때리지 않고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비차익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어요. 9시 8분부터 해가지고 비차익 매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은 누가 뭐래도
선물 포지션을 갖다가 롱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18,500 계약건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숏 포지션에 대한 계약건이 2,000 계약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를 갖다가 전체 섹터를 갖다가 다 들어 올려버리면 이게 청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를 할 수가 밖에 없는 거고, 순환매 장세를 도는 섹터를 보면은 이 반도체,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FL 반도체나 한미 반도체 위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의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오늘 2차전지도 조금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원전,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순환매 장세를 일으키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원래 매도가를 때리면 기관들은 따라잡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따라잡기 투자가 안 나가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지금 옵션 포지션을 봤었을 때 누가 봐도 상방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데 순환매 장세를 돌리느라고 매도가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관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세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차피 얘들이 급등 현상으로 하루나 이틀 내에 수급이 들어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 버릴 텐데 본인들이 매도가를 때리다가 급등 현상이 일어날 때 따라잡기 투자하면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방권 막혀 있을 때 저가에서 매수세를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게 있죠. 기관들이 매수세를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신용장고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용장고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장대 양봉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방이 막혀 있는 것만 봐야 되는데 하방이 막힌 거는 OBV 수치가 올라와 주면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하방권에서 아래권에서 수급 처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릭스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올릭스가 지금 현재 상태의 재무제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뭐 로레알 측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특히나가 일라일리 건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 특히나 지금 마운자로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비만 치료제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희소성이 세지고 있는데 요번에 이 올릭스가 유증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유상증자 결정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1150억 원의 자금 조달 처리를 했었는데 이거 집행 날짜를 보면은 집행 일자를 보면은 상용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의 진행이 될 건지는 알아요. 말 그대로 1150억 원의 자금을 갖다가 신약연구에 올해 150억 원을 넣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신약연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300억 원으로 투자 규모를 늘립니다. 그 이후에 2027년도 때 700억 원을 한 번에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가가지고 이제 상용화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용화 부분에 대한 게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2027년도에 멀티플을 2025년도에 당겨올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장 자체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다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비만 치료제, 뭐 OLX 702A의 임상 1회 이상 중간 결과도 올해 하반기 때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멀티플을 그냥 끌고 오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 부분을 한 1조 8천억까지도 잡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50% 마진을 남긴다라고 해도 9천억 정도인데 펄을 갖다가 진짜 최소로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정도인 10배만 준다라고 해도 시가총액 9조 원이 나오거든요. 물론 첫 해부터 이제 9천억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펄을 낮춰가지고 계산을 한 거긴 하지만 시총 부분을 9조 원까지 가져갑니다. 근데 요번에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원래는 올릭스가 법차손 비율이 한 222%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보니까 최근 규정상에서 3개 사업연도 중에서 2개 연도에서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어차피 돈을 당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는 이 시총을 보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말도 있어요. 올릭스가 펩트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주사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비만 치료제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9조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거를 쉬었다가 올릴까?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짧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한 턴을 치고 올렸을 때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면 그때 같이 내려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릭스 같은 기업은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한번 매집선 가고 나서 올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집선 형성했다가 단기 차익 매도해서 올려친 거란 말입니다. 그쵸? 자, 특히나가 여기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로레알 측하고 일랄리 건에 대한 계약권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려쳤는데 자금 조달 처리가 완벽하게 마무리 처리가 돼버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빠지려고 해도 재무 상태도 밀리지 않아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OBVC를 굉장히 신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매집선과 여기 구간에서 매집선이 올라갔을 때 다 매수가를 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방권이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신용잔고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올릭스를 갖다가 하반기 때 그 발표가 나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될 거야. 이거를 맞춘다라는 거는 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이게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이 정도 멀티플까지 가져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소위 말하자면은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나 기관들의 반대 매매 현상이 어디서부터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급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신용잔고 부분이랑 기관 수급도 매수가를 가져가고 있고 OBVC가 하방권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한 텀 정도 치고 올라갔을 때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이게 강제 청산을 당할까봐 밑으로 빼거든요. 이제 기관들이 밑으로 빼면은 개인들이 강제 청산을 당할까봐 수급을 더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막 버티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위에 상당 구간의 개인들이 신용잔고만 갖고 남게 되고, 기관들과 외국인 쪽에서는 유유히 하방권에서 매수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때 상방에 물려있는 물량이 어떤 물량들이 뭉쳐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바닥권권으로 뺐고 강제 매매를 일으킬 물량도 없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포지션을 잡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까지는 한 번 더 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급 쏠림 현상도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의 바이오 섹터를 들어오면서 미래의 멀티플을 강력하게 땡겨올 수 있는 성장 주격 아니 초성장 주격 기업한테도 수급 처리를 강력하게 넣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릭스가 뭐 시총 2조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시총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보고 있고 11월 달 정도에 지금 이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황반변성 치료제 프로그램 부분하고 비만 치료제 부분까지 해가지고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월 달,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해서 이 수급이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10월, 11월 달에 한 턴 치고 나서 뺄 거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제가 특히나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서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필리조선사 측에서 수주권이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1.4조 원 정도의 불력들 투매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1% 이상 올리는데 지금 조선소 쪽에 MRO 부분이 막 왔다 갔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응 처리 제가 발송 처리 다 해드릴 테니까 준비하셔야 되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가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미래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주가를 올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하반기 때 이제 본계약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 원대부터 7조 원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횡보선 가져가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에서부터 15조 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턴 정도 더 올리는 모멘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가 일라일리건에 대한 계약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 부분 한 10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1000만 바이 할 정도를 생산 처리를 하고 1 바이 할당 한 1000달러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릭스는 사실 전체적인 미래 가치에 대한 시총 부분으로 보면은 황반병성이랑 비만 치료제까지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 어디에서 나올 건지만 확인하시면 되지 꾸준하게 가져갈 종목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릭스 딱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